오늘 그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국민 통합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늘 기도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거는 네 분께 좀 공의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우선은 김승대 변호사님, 지금 분열과 갈등을 멈추자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이 내용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쭉 비상계엄 이후부터 탄핵 전국까지 또 오늘까지 지켜보시면서 정말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미래를 향해서 어떤 부분을 정치적으로 또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뭐 헌법학자니까 예. 헌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헌법이요, 다수당 측이 그 정권을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국면이 되면 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협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헌법이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늘 그랬지만 예. 우리 헌법은 여소야대의 국민이 되면 대통령제의 성격이 바뀐다. 그래서 뭐 총리를 임명할 수도 없어요. 야당의 협조 없으니. 그래서 총리 정도는 야당 인사에게 그 선택을 맡기고 말하자면 프랑스의 이원적 집정부제와 같은 형태로 국정을 운영해야만 된다는 국민의 요구다, 그것은. 그랬는데 윤 대통령은 대선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협치를 하는데 굉장히 부족했다고 나는 봐요. 전혀 안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 헌법 위반에 가까워요. 저희 판단으로는 우리 헌법은 이제 여소야대와 그 반대의 경우 다수당이 집권을 한 경우를 전혀 다르게 국정 운영이 되기를 요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윤 대통령의 잘못이 나는 컸다고 보고. 네. 지금 뭐 오늘 이 판결 선고에서 12월 3일 군사 쿠데타를 아까 뭐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판결 내용들 중에 꾸짖는 어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처음 그 조각을 할 때부터 야당에 대한 협치의 마음이 너무나 부족했고, 네. 그다음에 총선에서 다시 졌으면 진짜로 그래 했어야 됩니다. 그때 거의 내치는 야당에 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폭발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의 구조가 이러니까 지금 뭐 여야 간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과연 행동으로 그런 이제 식으로 나올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헌법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내용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잠깐 폐쇄됐었죠.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폐쇄 또 무정차 통과는 오후 4시 32분 조금 전에 오후 4시 32분으로 종료됐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훈 변호사님께도 법조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근래 이제 분열과 갈등 요소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법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 행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조언을 하신다면요. 네, 제가 원래 잘 흥분을 안 하는 편인데 네. 처음으로 이제 생방송주에 흥분했던 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였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인류는 언제나 이제 정치적인 갈등을 벌여왔고요. 그 예. 갈등은 사실 역사적으로 대부분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폭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 질서와 민주공화정이 있는 것이고 또 사법부와 법치주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폭력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결국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다툼과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그 결정문에서 저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예. 그에 대한 제도적인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적응하는 데 가장 뛰어난 정치 체제이다. 이 문장을 결정문에 넣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사법부라는 거는 자정장치와 거기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총체적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까웠던 거는 이 헌법 질서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반하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 헌법 질서 속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인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판사들에 대한 공격과 압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점. 그 점에서 저는 이런 제도적 신뢰와 자정장치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헌법 수호의 과정이라고 아까 탄핵 심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고와 이 선고 이후에도 우리는 지난 한 120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폭력 없이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폭력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만들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특히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들이 있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 꼭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를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정치 행위들을 보면서 상당히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또 야당에 쓴소리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겠어요? 이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켜서 진영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뭐 이런 정치적 행위는 이렇게 국가가 혼란스러워 위험스럽게 되는 네.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이런 후손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그런 번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오늘 현재 심판에서도 결정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서 사회 공동체로 이렇게 통합시켜야 될 그런 책무를 위반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뼈아프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지지는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뭐 당원을 비롯한 그런 보수 성향을 가진 많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을 반대하고 또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비판하고 질타하는 그 세력의 중심 정치 세력들에게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걸 넘어선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제 양 진영, 특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극자나 극우, 양 극단에 서 있는 그 목소리에 정치인들은 쉽게 현혹되기 쉽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균형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험이 오는 거죠.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 올 파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다시 서야 되는 거고 저는 뭐 바람이 있다면은 87년 이제 이후에 이 헌법은 정말 낡고 이 권력 체제는 정말 크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개헌. 그래서 이 60일 대선 기간 조기 대선 기간 동안에 어느 진영의 후보든 간에 이 개헌을 꼭 약속해서 이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선에서의 국민적 판단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지금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결혼도 못하겠다는 비율이 60%에 가깝고요. 애초에 저녁자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비율이 30%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는 이 현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정치의 반목과 대립이 일상생활에까지 또 사인과 사인까지 이렇게 갈라놓고 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가장 기초를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분열상 이것이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분열상들이 정치의 선택의 영역으로까지 계속 확대되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상생 정치의 제도화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우선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승복하고 특히 정치권이 나서서 승복한다는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아까 잠시 전에 잠시 그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아쉽다. 국론 통일을 위해서 일부 국민들에게만 성원에 감사한다는 식의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혔는데 아직도 거부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만 기대서 네. 감사의 표시를 한다. 그거는 또 사저로 돌아가서도 사저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국민의힘에게도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아까도 김성대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합리적인 정당으로 보수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정당으로 그렇게 해야 또 우리 민주당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데 예. 거듭나고 지금까지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하고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에 깃대어서 당권과 대권을 지려는 일부 그 욕심 있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휘둘려서 간다면은 이런 정치가 통합을 촉진하고 네. 앞장서서 그런 또 제도를 만들고 아까 개헌 말씀도 하셨지만 진정한 그 국민 통합을 위한 상생 정치를 위한 개헌도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네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갖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모든 정당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한다는 것을 오늘 하루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나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주도했던 의원들을 색출하자.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또 격한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소위 아스팔트 거구 세력들의 기대는 이런 정치적인 스탠스로 가지고 네네.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휘둘린다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힘의 미래는 대단히 암울할 것이다 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